자,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의정뉴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영환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진짜 1년 만에 야심차게 준비한 아이템이 뭐냐면요. 우리 그 지방의회 의원님들 후원회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작년 7월 1일부터 이제 후원회를 만들 수 있게 되어서 저희 지역에서도 이렇게 후원회를 직접 운영하고 계신 의원님들이 계셔서 그분들 모시고 후원회와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들 한번 나눠보려고 오늘 자리 만들었습니다. 먼저 오늘 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잘생긴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저희 단체 처음 찾아주셨는데요. 오늘부터 1일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상부상조 이상조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두꺼비의 영원한 친구죠. 독수리들의 든든한 브라더 시민과 함께하는 청주시의회 박완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최근에 전직을 하셨는데요. 예, 기존에 청년들의 맏형이었는데요. 이제 중년들의 막내로 전직을 하셨고요.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승찬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세 분들 모두 후원회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후원에 관련돼서 이런저런 솔직 담백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야기 나누다가 보니까 왜 이렇게 재미없는 주제로 했냐고 하셨어요. 그러면 재밌으려면 제일 가장 궁금해하실 얘기부터, 그래서 얼마씩이나 모아 놓으셨는지 그거 일단은 까고 시작하시죠. 저희 오늘. 그냥 네. 구체적으로 숫자 얘기하는 거니까 차슈 안 차슈. 한참 안 쳤죠. 어디 가장 먼저 자랑하고 싶은 분부터 말씀해 주시면. 우리 다찬 박완희. 네. 다 차셨고요. 다 찼다는 의미는 지방 의원 후원회 중에 기초 의원은 3천만 원까지 할 수 있다. 근데 그걸 다 채우셨다. 연속 2년 동안 다 쳤다. 아니야. 올해는 아직 안 찼어요. 작년에 찼고 올해 올해 안 안에 찼고 찼고 지금 다급하게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후원회를 좀 늦게 설치를 해서 12.3 뭐 계엄 터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모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 작년 거는 그래도 3천만 원 가까이 채워져서 일단 마무리를 졌는데 올해는 3천 중에 3분의 1 정도도 아직 안 찼어요. 그럼 작년이라고 해도 2024년 7월 1일부터 설립이 가능했으니까 네. 사실은 하반기 동안 3천만 원을 채우신 거잖아요. 네. 12월 그러니까 설립일이 우리 저는 설립일이 작년 11월 말이에요. 그럼 한 달간 한 달 안에. 그런 걸 팍 집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대단하십니다. 와, 달 만에. 네. 그래서 올해도 어렵지 않게 채우시겠네요. 아직 이제 그러면? 공고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후원회를 홍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들이 계속 막 홍보하고 있어가지고 괜히 거기 이런 고충이 있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도 이걸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연말에 국회의원들 막 후원회 모집한다고 막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사실은 외부에 크게 공개를 안 했어. 사실은. 참여연대도 후원회 방할 때 눈치 게임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성과해 주셨고, 만약에 두 번째로 더 많이 모으신 두 분의 의원님 중에 누가 제가 더 많이 네.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1,700만 원 정도 했는데 좀 다른 게 저는 CMS 방식으로 CMS로 해서 하니까. 이제 첫 해에는 좀 번거롭고 어렵긴 한데 작년에 1,700 하면 올해도 1,700 이상 무조건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한 명 두 명씩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 작년에도 그 정도 이렇게 받았어요. 지속 가능한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박수철 의원님은
저는 정확한 액수가 160만 원입니다. 아, 올해 설립하셨어요? 네, 올해 했습니다. 와이프가 60만 원. 가장 큰 환자. 저 그걸 좀 160만 원이 160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그러면? 3명입니다. 나머지 2명이 50, 50 해서 어, 160명. 그래서 고액 후원자들을 많이 네, 지금 확보하셨네요. 고액 후원자만 우리가 50만 원으로 구했구나. 네, 그럼요. 50만 원 그 아래로 하면 후원하지 말라. 우리 기초의원들은 이제 개인들이 낼 수 있는 게 100만 원까지 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500만 그쵸. 원까지인데 그리고 뭐 3천만 원밖에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저 이기남 의원님처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이거 회계 처리하고 지금 약간 오늘 시간 없는데 그러면 두 분하고만 얘기할까요? 아니 근데 우리 의원들끼리도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네. 건가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네, 할 수 있죠. 자, 계좌번호 네. 아니 여기 박승천 의원님도 너무 안 된다고 하니까 50 이하는 안 받으신다고 하셨어가지고 네, 또. 아직- 와, 여기서 이렇게 여야협치가.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가장 궁금했던 내용을 일단 털었으니까 네. 아까 앞서 이야기 잠깐씩 해주신 것 같은데 왜 후원회 설립하시게 됐는지 또 좀 잠깐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유가 있으셨는지? 거꾸로부터 하시죠. 저는 진짜 되게 노골적인데 좀 비례 시의원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선거운동 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제일 좋은 게 후원회 하면 사무실을 둘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근거지로 이제 활동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후원회를 개설을 아, 여기서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다 알지 않나요? 우리 이미 작년이 저기 그때 청년의원 나오셨을 때 하셨으니까. 현수막도 올 수 있어요. 네. 아. 후원회 사무실하면 거기 현수막 거기에 부가적인 게 할 수 있는 게 많네요. 네네. 후원회라는 게 아, 단순히 그렇네요. 모금을 받는다는 거 외에도. 네, 그래서 저는 만들었어요. 사실 두 분도 사실은 뭐 큰 이유가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후원회를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좀 체계적으로 그 의정 활동을 좀 해보려고 이제 후원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후원회를 하면 이제 후원회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있지만 그것을 이제 정치인 박완희, 시의원 박완희의 정치 자금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자면 뭐 간담회나 토론회를 연다고 할 때 이제 그 토론비를 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 제 이제 계획은 이제 지역에 저희 지역 그러니까 선거구에 사무실이 있으니 그 사무실에 어떤 이제 외부의 초청 강사들 모시고 좀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바꿔 나갈지 뭐 이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이놈의 저 작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 6월 3일 대선까지 치르느냐고 전혀 못했어요. 그런 거. 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아주 많이 남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처음에 후원을 할 때 10,000원씩 1년에 저에게 1년에 10,000원씩 후원하는 후원자 3,000명을 제가 정치 생활 끝날 때까지 그분들하고 같이 가겠다 이제 이런 꿈을 갖고 했는데 현실의 벽은 뭐 너무 어려운 일이었고 지금 한 400명 정도가 후원을 하고 있고 멋지다. 금액은 1,700만 원 정도 되고 후원회를 또 하게 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원회 사무실을 이제 열어가지고 거기다 1년 내내 현수막을 붙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후원회 사무실을 우선은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다 했는데 조만간에 이제 옮길 겁니다. 옮겨서 거기다 현수막 걸을 예정입니다. 아직 후원회 사무실 현수막을 걸진 않으시죠? 예, 아직 안 걸었어요. 혹시 박진영 네, 저도 아직 아직 걸진 걸지는 않았어요? 개인적인 이런 의정 활동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도 되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시민들이 사실 시의원님들 무슨 일 하시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 박승찬 의원이 그 재산 공개된 거 이런 것만 그냥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지. 네, 그 재산 공개된 것 때문에 후원금을 못 걷고 있어요. 사람들이 말씀인 줄 알아요. 서민이세요, 서민. 그 후원회를 이제 운영을 하시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돈이 모이다 보니까 또막 뭐 영수증 처리도 해야 되고 관리를 좀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세요? 직접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뭐 아니요, 그게 도움을 이제 받으세요? 회계 책임자하고 후원회장을 두게 돼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처음에 개설할 때 후원회를 개설할 때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우선 하고 저도 정확한 숫자는 잘 모릅니다. 이제 나중에 언젠가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확인하긴 하지만 이제 후원회장하고 후원회 회계 책임자가 있는데
가장 죄송한 게 저 같은 경우 1,700만 원 연간 지금 그 정도 걷고 있는데 그 후원의 회계 책임자에게 급여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급여를 주면 급여만 다 죽으면 끝나는 상황이니까. 규모가 애매하네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무료로 이제 도와주시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원의 운영 가이드라인 이런 게 있어요. 네. 책자가 네. 있고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밥 먹고 이런 건 못 써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서 이제 업무 추진비처럼 이런 거는 이제 뭐 의장, 부의장, 위원장들이 이렇게 쓰잖아요. 복화하는 거. 예, 후원회에서는 그게 상당히 까다로워서 아예 그렇군요. 밥 먹고 이런 건 쓸 엄두를 못 내고 네. 특히 이제 제도적으로 후원회의 사무국장은 네. 본인이 겸직을 하게 못 돼 있어요. 당사자가. 당사, 그러니까 그 의원인 제가.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정치자금 이제 후원에서 들어온 거는 이제 결국 박완희라고 하는 시의원을 후원하기, 그러니까 박완희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후원회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후원회에서 돈을 정치자금 통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후원회의 사무실 임대료, 전기세,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 후원회에서 다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한 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뭐 한 명이 무료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조금의 소정의 2, 30만 원, 40만 원 정도씩 주면서 쓸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정치자금은 의원이 겸직할 수 있어요. 정치자금 후원에 정치자금의 회계 책임자는 그런데 겸직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사실은 다 본인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명절이나 설에 문자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의정 활동 보고 네. 사실은 이제 연초까지만 해도 의정 활동 보고를 했었는데 이 좀 계엄 사태라 지금 그 당시에 못했는데 하여튼 문자 의정 보고 형태로 문자 보내고 할 수 있는 돈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남이 현도 뭐 이렇게 지역이 넓잖아요. 그럼 주유비가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럼 주유비 일부 이렇게 쓸 수 있는 정도로밖에 실질적인 쓸 수 있는 게 경비로 없어요. 쓰실 수 있는 거고 여러분 껌 사 먹는 데는 못 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투명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쓸 수밖에 없어요. 네. 법으로 다 제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원회는 이제 7월 말일까지 이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후원회는 두 번을 보고하고 정치자금 회계는 1년에 한 번이요. 네. 이제 연말 끝나고 나서 내년 초에 보고하는 거. 보고 체계가 되어 있어요. 네. 되게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우리- 드는데 성관이가 그렇게 만만한 조직이 아닙니다. 의원님들은 뭐 하시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거나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점 혹시 없으셨는지 좀 궁금해서. 우선 이제 가장 이제 제가 후원회를 뭐 하려고 했던 뭐 이유 중에 하나 또 그게 있었어요. 저희 이제 의정 활동비가 현실적으로 너무 이제 현실화되어 있질 않아서 후원회를 만들어서 일정도 커버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 기초의원들은 연간 3천만 원이고 광역 의원들은 5천만 원 정도까지 가고 국회의원들은 뭐 1억 5천? 1억 5천.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3천만 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사무실을 얻고 그러니까 사무실을 안 얻는 분들은 뭐 정말 자기 집 주소로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회계 책임자도 둬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료의 회계 책임자의 관리비 하고 나면 실제 회계 책임자를 쓸 수 없는 구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의정 활동을 서포트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후원회를 만드는데 근데 거꾸로 이거는 후원금 모아서 회계 책임자 이제 인건비 주는 구조가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저는 사실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좀 많이 크게 느껴졌거든요. 왜냐면 이걸로 회의비 같은 거 쓰시고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3천만 원이면 충분하시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 진짜 공간적으로 뭐 건물 임대료 그리고 이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필수 인력들에 대한 경비들 뭐 이런 것들을 하려다 보면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든 그러니까 저는 뭐 다 떠나서 광역의원과 지방의원 간에 굳이 이렇게 차이를 둘 필요가 있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이 좀 광역의원 들더라고요. 5천만 원, 기초의원은 3천만 원인데 굳이 같은 지방의원인데 구분을 둬야 될까?
저는 사실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이제 청주 지역 같은 경우 사실 뭐 5천만 원도 적은 건데 사실은 3천만 원이라고 더 하향해 놓는 거는 근데 이게 의정 활동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의정 활동비하면 맨날 아, 반대하시는 반대 안 합니다. 저희끼리 찾아가서 내가 올려달라고 하는 월- 쪽이에요. 네, 맞아요. 의정비 중에 월정 수당 말고 의정 활동비 네. 이제 행안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도 월 광역의원은 200만 원인데 우리 기초의원은 50만 원이에요. 150만 원. 150. 그나마 올랐잖아요. 몇 그게 년 만에. 110만 원이었고 광역이 150인데 그게 광역은 50만 원 올려주고 기초는 40만 원 올려줬어. 그래서 아니 올릴 거면 같이 똑같이 50만 원을 올리든 그게 아니라 이것도 차등을 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그런 약간의 현실적인 문제들은 좀 있어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의원이 1명이고 네. 시의원이 3명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의원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구에 7만 명인데 2만 명만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3분의 1. 우리도 다 7만 명을 상대를 하는 거고 네, 맞아요. 인원도 다 7만 명으로 또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데는 차이를 두면 안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정당을 초월해서 서로 이렇게 맞는 중요한. 근데 불현듯 이야기 난다 보니까 아까 후원의 사무실을 둬야 하고 후원회장을 네. 둬야 된다 그랬는데 후원회장은 각각 누구신지도 갑자기 궁금한데. 후원회장 누구누가 후원 회장님하고 네. 회계 책임자 2명이 꼭 필수로 있어야 네, 되는데 회장님은- 둘 다 제 지인으로 아. 지인 중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 혹시 투 의원님은 회장님 누구세요? 후원회장님요? 네. 저 이광희예요. 아 그래요? 혹시 김병호 전 교육감 아, 저희 남이 사세요 남이.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지역 사셔가지고. 이 후원회장이 사실 정치인들이 나오면 네. 상징적인 그쵸. 것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처음에 이제 후원 회장님이 같이 뭐 세무서도 가야 되고 네, 맞아요.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무용으로 이제 저는 실제 네, 같이 가야 되니까 명의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같이 같이 뭔가를 가야 하셔야 돼요. 위임장을 위임장. 써서 뭐 아, 위임장 그런 약간 정도. 위임장 쓰면 인감증명서도 네, 내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와 이거 단체가 처리할 때 대표님 인간증명서 예, 그렇죠. 들어가듯이 똑같이 네, 해야 맞아요. 되는 그리고 거예요. 주소 변경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또 행정적인 이런 절차할 때 번거롭고 매번 그렇군요. 부탁을 드려야 되기 네,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실무용으로 네, 이제 네. 지인으로 했죠. 네, 네. 네. 내 주변에서 제일 유명한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이 주례 선생님 보시듯이 이렇게. 저희 후원회 막 이렇게 운영하시다 보면 그러면 사실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정당이나 의회, 청주시 의회 차원에서 혹시 뭐 이렇게 후원회 운영하는데 도움을 준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나요? 네. 제가 당 차원에서 없어, 교육 없어. 네 아. 없습니다. 오늘 자료 찾다 보니까 했으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나 블로그에다가 지방의회 의원들 후원회 할 수 있다 홍보도 하고 카드 뉴스도 만들어서 막 이렇게 배포해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없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지만 정말 없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강사로 나서야겠다. 직접 이제 처음 이제 준비 모임 갖고 이제 그 후원회 설립 정관 만들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 해보니까 이제 내가 거기가 설명을 할 수 있겠어. 아니 사실 우리 동료 의원님들 중에 제가 세 분한테 그걸 이제 요청을 받아서 세트로 다 드렸는데 아, 못 하시죠. 하시죠. 안 아직 안 하시더라고요. 하죠. 아직. 네, 우리 박승찬 의원은 잘하시더라고요. 저 그대로 진호편을 받아서 하신 네 거예요. 서류에 이- 박관희 의원 대신에 박승찬 의원으로만 바꾸시는 만약에 이런 그 지방의원님들의 후원금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회계 처리라던가 행정 처리라던가 이런 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 공공의 기관 혹은 조직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또 돈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감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후원금은 전혀 민감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민감한 게 네. 쓸 수 있는 게 거의 뭐 지금 네.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문자 보내거나 현수막하거나 임차료 내거나 뭐 그 정도. 그러면 저는 이거 차라리 의회에 한 분 정도 이렇게 두고 해주시는 것도 괜찮지 근데 않을까? 그건 있다. 누가 후원하는지 누가 얼마 정보가 후원하는지 있지. 그 대신 정도가 그 정도는 네. 알겠다. 그 정도. 그래서 근데- 저는 별도의 조직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데 들어가는 행정 비용이라던가 그런 그 로드가 좀 많이 의정 활동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신경 쓰고 계시면 안 되니까요. 그건 있으면 좋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국회의원은- 그런 업체들처럼 이렇게 네. 서포터 해주는 회사들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회사 민간이 생기는 민간 기업. 가뜩이나 얼마 안 공공기업. 되는 후원금을 또 그- 쪼개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좀 그렇고 공공의 영역에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직 이제 정치인 일반 시민의 입장 눈으로 보자면 정치인의 후원금이나 이런 게 순수하게만 보이지 않는 일반 시민의 눈에서는 저기 시민들 뭐 하는 것만 해도 시의원은 월급을 줘? 막 이런 그런 느낌인 식으로 것처럼 감히 후원회를 그러니까 후원금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네. 그런 인식들이 그럴 네.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연동돼서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를 열었어요라고 했을 때 그거를 대부분 사실은 나를 지지해 줄 만한 사람들한테 제안을 하셨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죠. 반응이 다 긍정적이지는 또 않았을 것 같아요. 반응들이 각각 그 어땠는지. 과정에서 엄청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셨어요? 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큰 금액도 아니고 음. 10,000원만 해달라는 음. 게 이제 대부분 10,000원이 제일 많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가 10,000원 해달라 그러면 뭐 5만 원 해주시는 분도 있고 3만 원 해주시는 분도 있고 10만 원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10,000원도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해줄 만한 분인데 나하고의 인연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근데 그냥 뭉개고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데서 좀 상처로 월 10,000원도 아니고 연 10,000원인데 아 지금 연만 연 원이신 10,000원, 거예요? 1년에 10,000원. 저는 다 연납이에요. 월납이 없어요 저는. 다 연납으로. 시민만 철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런 거는 그 최진영 국장이 내성이 아시거든요. 그런 상처는 저분이 잘 치유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두 분도 약간 이렇게 해줄 만한데 안 해준다거나 아니면 좀 마상 입은 그런 일들은 없으셨어요? 저는 부모님 후원금 해달라니까 네가 후원금 받으러 다니면 욕 먹는다고 그리고 본인들도 안 하시고 그리고 웬만했으면 후원금 너 안 걷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예, 마상 입었습니다. 아직 끝까지 안 해주셨어요? 네, 끝까지 안 해줬어요. 혹시 박원희 의원님 거의 다 해주셨나요? 아니 뭐 저는 그 도움을 청하면 많이들 해주시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의원 하기 전에도 맨날 했던 게 네. 뭐 저 귤 팔아주세요, 뭐 농산물 팔아주세요 이런 걸. 그래서 저는 주로 카톡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기 거꾸로 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카톡 보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후원해주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상처를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네, 그냥 여러 번 카톡을 받고 외면했던 기억이 있어서 죄송해요. 갑자기 저는 근데 그 방식 너무 좋아요. 그 방식 너무 좋은 게 서로- 뭐냐면, 예. 서로 부담이 덜한 거죠. 그렇죠. 네. 아니 그뭐 본인 상대방의 상황도 다 있는데 네. 전화해서 후원해도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이게. 그리고 의원님 그냥 안 보내세요. 그래서 본인 활동하신 거 이렇게 네. 링크 같이 보내주셔가지고 또 틈틈이 그런 것들 그것도 보고 저는 사실 거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이게 후원금을 부탁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본인의 또 의정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또 그러면 홍보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성과를 또 직접 만들어내시고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이게 10,000원이 연 10,000원이면 한 달에 800원 정도 되는 건데 이게 그 작은 돈이라도 내가 10,000원을 내면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지자가 되겠죠. 우리가 주식을 10만 원만 해도 엄청 그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막 그렇죠. 분노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10만 원만 갖고 있어도 저는 콜라도 코카콜라만 먹습니다. 주식을 연원이 있군요. 그래서 이 후원자가 이렇게 뭐 몇백 명 있으면 행동거지나 여러 가지를 진짜 조심하게 되고 제가 이제 뭐 인터뷰나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저절로 좋은 시의원이 돼요. 좋네. 좀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책임감을 더 네, 갖게 된다. 그렇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충북에 좀 그 의원님들이 좀 많이 만드셔서 좀 크고 작게 좀 많이 운영하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그게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충북에 아직까지는 5분밖에 안 계세요. 전체로 광역 주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5분 이게 계시고요. 청주에 4분. 청주에 4분이시고 충주에 한 분. 충주에 한 분 계시고 당별로는 민주당이 4분, 국민의힘 유일하게 계시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국적으로 9.2%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충북은 2.9%. 너무 낮네요. 굉장히 낮은데 사실은 뭐 전국적으로도 아직 10%가 안 된다는 건 굉장히 낮은 건데 그 중에서도 충북은 아예 없는 세 군데인가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지역이거든요. 충북이 이렇게
결석률이 뭐 설립률이 더 적은 이유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향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자신의 뚜렷하게 어떤 드러내서. 성향을 드러내는 걸 싫어하고 음.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잖아요. 네. 그럼 나 국민의힘 의원한테 후원한다라는 거를 그게 혹시라도 밝혀지면 나한테 뭔가 좀 그렇지 그런 않을까? 분들이 뭐 이런 있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당이든. 네, 그런 그래서 아예 설립조차를 조금 꺼려 꺼려야 그렇죠. 된다. 예. 아이 설립해갖고 괜히 뭐 큰 돈도 아닌데 내가 뭐 후원을 받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 정치인 소위 말해서 이제 투잡, 쓰리잡을 안 하시는 이제 의원들이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특별하게 이제 사업이나 이런 거 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의정활동비 가지고 유지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원회를 만들어서 본인을 홍보하고 알리는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 관계 없는 의원님들은 괜히 굳이 뭐 후원회 뭘 만들 필요 뭐 있어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전국에서 이 후원의 설치율이 높은 상위 지역을 몇 군데 봤더니 되게 뭐 일관된 흐름이라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제일 많은 게 정수 11명인데 8명이 후원회를 설립한 곳이 완주군. 네.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 다음이 여수시, 종로구, 김포시 뭐 이런 정도라 도시 규모도 상관이 없고 인구수도 큰 차이가 없었고 그 흐름이 뭐 일관성 있는 규칙이 있진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산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요? 진짜 그래야 된다. 연관성 있어. 재산을 확인해 보면 연관성이 나와요. 가급하지 않아서 후원회가 급하지 않아서 그건 뭐 얼마 낸다고 이런 소리. 의원님들이 후원금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좀 음. 그런 분위기도 점차 또 만들어지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당으로 보면 민주당이 2배 정도 높아요. 후원회 설립 이것도 비율이. 약간 성향인가?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딱 그걸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끼리 만나도 후원회 얘기는 별로 안 하실 것 같아요. 다른 전국 의원님. 그렇죠. 안 하죠. 저는 약간 좀 민감한 정보라고 생각했던 게 음. 이게 아무래도 돈 얘기기도 하고 이게 또 규모에 따라서 이게 뭐 정치적인 그 인기도라던가 이런 게 혹시나 비교가 될까봐 그런 건 좀 되게 민감해 하시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 기사도 하나 봤어요. 후원회라는 게 결국은 튀는 의원들한테 후원이 몰릴 건데 굳이 만들어야 되나 이제 안 만든 의원님이 인터뷰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시기도 하던데 사실 국회의원도 그렇잖아요. 자주 나오고 뭔가 이렇게 적극적인 발언을 하신 분들은 후원금이 금방금방 찬다. 근데 그런 맞아요. 것도 사실 지방의원도 비슷한 흐름이기도 할 것 같아서 박진찬 의원이 1등할 건데. 인기 투표하는 거 아니냐 그런 회의감을 느끼시는 의원분들도 실제로 계시더라고요. 혹시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 주변에 이제 몇몇 의원님들이 저한테 후원회 만들고 나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만 이제 우려 아니면 내지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만들어봤자 말씀하셨던 얼마 들어오지도 않을 텐데 뭐 귀찮게 뭘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긴 했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분 있었어요. 한도가 얼마냐 그래서 후원회 만들었다며 그래서 예 그러니까 한도가 얼마냐 그러니까 3천만 원입니다 그랬더니 아유 그럼 뭘 귀찮게 뭐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었고 또 그리고 이제 좋은 점은 후원회 계좌가 있으면 어제도 제가 사실 두 분한테 후원을 받았는데 CMS는 안 하시고 그분이 입금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 의정 활동도 얘기하게 되고 그럼 후원하고 싶다고 계좌번호 달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은 이제 계좌번호 드리는데 입금하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분이 좋은 마음으로 야 이거 너 그럼요. 고생하는데 냉면이라도 사 먹어 이러면서 줄 수 있는데 그냥 현금으로 받으면 불법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후원 계좌로 바로 받으면 되니까 근데 편하죠. 후원금으로 냉면 못 사 먹잖아요. 안타깝습니다. 못 사 먹죠. 그래도 이제 뭐 든든하죠. 왜냐면 사실 여기저기 이제 쓸 곳이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 많이 보냈는데 문자 보냈는데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부담돼요. 활동의 폭이 훨씬 넓어질 것 같아요. 이게 좀 후원금이 있으면 이게 왠지 아까도 3천만 원이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신다고 네. 그랬잖아요. 사실 큰 금액이죠. 왜냐면 큰 금액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의정 활동하면은 우리 지역구가 보통 7만 명, 제 지역구 7만 명인데 그 중에서 10,000명한테만 내가 소통을 하려고 그래도 문자 한 번만 보내도 100만 원씩, 99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한 번만 딱 보내면. 그러면 이게 큰 금액이 아니죠. 네.
가장 의정활동 하시는데 가장 부담되는 항목 중에 하나가 그거겠네요. 문자 보내시고 이런. 이게 소통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도 네. 얘기하셨지만 없어요. 언론에 기사로 나가는 거가 있고 이제 방송 출연하는 게 있고 뭐 오늘처럼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는 게 있는데 이게 또 막 뭐 몇천 명씩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새 죄송합니다. 몇천 명씩 보는 아니 방송이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뭐 네, 파급력이 아무래도 네. 아니지 우리 레거시가 7만 명을 볼 때는 네. 그 중에 몇 명이 볼까 이런 또 의문시가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직접 소통하는 방법은 우리가 문자나 아니면 아까 의정 보고서 같은 거 네. 발송하는데 그거 다 돈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약간 그 후원회가 없으면 사실 그런 걸 할 엄두를 못 내죠. 개인 돈으로는 못하죠. 그렇죠. 감당하기 힘들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후원회가 주는 저는 또 하나가 이제 실질적인 게 금액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아까 이상주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리적인 지원, 지지를 받고 예. 있다는 그 마음이 예예예.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제 예. 회원 수가 회비로 그렇죠. 예.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활동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준다라는 그 감각인 건데 그렇죠. 저는 의원분들께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그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예.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잘 안 보이잖아요. 날 지지해준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가 사실은 없다가 후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아 그래도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그리고 게 되지 않을까. 그 제가 이제 어떻게 뭐 TV에 나간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어디 신문에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후원 회원들 중에 봤다고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비록 한 1년에 10,000원 내는 분이지만 네.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그렇죠. 확실하고 주변에 아 내가 시의원 누구 알아 이렇게 좀 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분하고 내가 후원하고 있어 이렇게 금액은 얘기 안 하시겠지만은 혹시 어쨌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따로 관리하는 밴드나 뭐 카톡 아 있으세요? 저는 여기 이제 전화번호를 이제 100개씩 이게 4개의 그룹으로 갖고 있습니다. 별도의 그 후원자분들. 네, 후원자 앞에 하트하고 하트. 뭐 후원의 1, 후원의 2 이렇게 어. 왜냐면 한 번에 100개씩 그쵸. 이상은 문자 못 보내기 네. 때문에 혹시 두 분도 있으세요? 100개까지 따로 보내. 관리하는? 난 30개밖에 못 보내던데. 아니요 100개까지 돼요. 저는 관리를 아예 안 해요. 그룹핑 하면 돼요. 그룹핑. 아. 그룹핑 하면 100개까지 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이런 꿀 정보를 아니 난 그 궁금한 거에서 페이스북에 광고 뭐 이것도 가능하다며. 아, 그럼 그 프로페셔널 모드로 바꿔서 음. 거기다 광고 내가 게시한 다음에 광고하면 돼요. 그러면 다 지역도 있더라고. 설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연령도 설정할 수 있고 성별도 설정할 수 있어요. 회복 광고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많이 하는 편이라 SNS나 문자나. 여러분 이렇게 협치가 잘 돼요. 그래도 많이 배워야 아, 돼.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이러려고 모신 건 아니에요. 그세 분 참여해서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와우. 아 저도 하고 있는데. 두 분을 하고 계신 분과 나만 하면 된다. 그러려고 모신 건 아니고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네. 후원금과 관련돼서 좀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무거운 주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또 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후원금 이렇게 규모도 많이 커지고 네. 또 그만큼 지지해주는 그룹들도 많이 생겨서 적극적인 그 의정 활동의 마중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입소문이 좀 많이 나서 또 우리 세 분 의원님들 말고도 또 지방 의회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